대한민국은 이미 아파트 공화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매우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니 고층 아파트가 제격인 것이죠.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은 수직의 한계성에 도전하듯 수십 층에 이루고 신축의 비싼 아파트일수록 학교 및 상가 등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십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고난이 몇억 원이 올랐다는 말은 이젠 아파트가 거주 공간에서 투기 공간으로 변진될 듯하며 이러한 로또 아파트를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택 청약에 가입하고 당첨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장군TV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님, 달팽이 장군입니다. 구독자님 중에서 외국인도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될 수 있냐는 질문이 꽤 많은데요. 이에 오늘 영상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의 주택 청약으로 대한민국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도 주택 청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바라는 점으로 청약 제도라는 것이 매우 방대한 내용인지라 영상에서는 핵심 위주로만 간추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주택 청약 제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두 종류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즉 주차장, 계단,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용 면적을 제외한 순수 주거 공간으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평 단위로는 통상 30평대이며 국가나 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앞서 말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특별한 면적 규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표를 사야 하듯이 우선적으로 은행에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단 1인 1계좌로서 모든 은행을 통합해서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 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요. 해당 통장은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며 납입기간 2년 이상인 시에는 최대 1.8%의 이자가 주어집니다. 또한 청약통장 납입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주택 청약 당첨 시까지이며 일시불 예치 납입도 가능합니다. 앞서 영화 입장권은 누구나 살 수 있을지언정 19금 성인 영화의 경우 성인만이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주택 청약 통장은 수요 대비 매우 부족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청약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서 통상 신문 광고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날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하여 분양 지역이 청약 규제 지역인지 나는 분양 거주자인지 청약 통장 납입 기간 및 납입금 현황 등이 결정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순위 분양 담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 통장을 2년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기준일 고려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여야 하며 연간 183일 또는 연속해서 90일 넘게 해외 체류 시에는 청약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를 기준하여 해당 구성원 전원이 최소 3년 이상 주택 및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 모두가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바가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또한 국민주택과 유사하나 큰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나 납입금에 있어서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서울, 기타 광역시 등 지역별로 나누므로
지역별 주거 분양 면적에 따라 납입 금액이 매우 상이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나, 민영주택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 청약을 신청해야겠죠. 우선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청약 당일 오전 9시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 전자인증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기에 청약일 이전에 은행 등에서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국민주택은 40제곱미터 면적을 기준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40초가주택의 경우 청약 저축액이 많은 자이며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 동일한 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등 부동산 규제 적용 및 수도권 지역 여부와 85제곱미터 초과 여부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의 방식을 혼용하여 선정하며, 가점제 방식의 경우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하여 총점 84점을 기준하여 다득점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점수 적용의 예를 들어 30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결혼하여 35세인 현자 배우자와 3살짜리 자녀가 있다면 무주택 기간에서 5년이 적용되어 12점, 부양가족 수에 있어서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합쳐 2명으로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으로 7점을 합산하여 총점 34점이 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같은 주택의 종류에 따른 구분 외에도 주택의 공급 방법에 따라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 공급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특별 공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분양 예정 주택의 총수를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100채를 분양한다면 일반 분양으로 15채를 하고 나머지 85채는 취약계층에게 특별 공급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 자금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기에 국가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분양이냐 민간택지 분양이냐에 따라 공급 비율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민영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미안,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등 브랜드 아파트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도 주택 청약이 가능할까요? 우선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국적과는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여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청약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별로 청약통장에 최소 1회 이상 납부하였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지역 계속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연히 청약통장과 청약 자격을 갖추었으니 청약을 신청해야겠죠. 복권도 사지 않고 1등 당첨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라는 외국인 차별법이 없기에 위와 같은 점을 고려시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도 국내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 청약은 가능하나 매우 복잡하고 세밀하게 나누어진 청약 세부 규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종 제한사항이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공통 적용사항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상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여야만 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6조 주민등록 대상자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세대별 주민등록의 대상자가 될 수 없기에 가족 구성원 중 외국인이 있다면 국민주택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개인 아이디 식별을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외국 동포를 위해 거소번호를 만들 뿐 우리 국민과 같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에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비록 국적은 외국인이나 부부로서 일심동체이며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외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 지급이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세대주일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에 외국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주는 한 가정의 대표자이며 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작성 단위로서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 지구이어서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는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를 살펴보면 국민주택에서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청약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을 적용받기에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1순위가 아닌 2순위 자격이 되며 투기과열 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대주 적용을 받지 않기에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수에 있어 부양가족 수는 가점제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한국인 남편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국제 결혼 커플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매우 쉽게 그들의 결혼 생활을 엿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아내를 결혼 이민자라 해서 F-6 장기 체류 비자를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사거나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겠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때 아내가 아직 비거주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반드시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혼한 외국인 남편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는 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받았으며 결혼 후에는 자녀들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전원 자녀 또는 결혼 이민자의 중도 입국 자녀라 하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자녀에게 F-1-52 방문 동거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자녀가 과연 주택 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직계 자녀 3명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나 국제 결혼한 부부에게서 외국인 자녀는 청약 지침에 있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자녀라면 외국인 자녀라 할지라도 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총 35점 중 25점이 되겠으나 청약 지침상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한국인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있어 배우자만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 35점 중 10점이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국민주택은 안되고 부양가족 수도 인정받지 못해 주택 청약은 단지 꿈이련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외국인 아내와 같은 결혼 이민자의 경우 일반 기아가 아닌 간이 기아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국적을 취득 시 자동으로 국적을 변경할 수 있기에 외국인 주택 청약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만의 청약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특별 공급을 대해서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특별 공급은 건설 주택 수의 10% 범위에서 외국인에게만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인천 송도, 부산, 진해, 대구 경북 등 전국 9개 권역의 경제자유구역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외국인 특별공급에 해당되어야겠죠. 제출 서류로는 특별공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 사실 확인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거소증 및 국내 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외국인 투자 기업인지와 신청자의 재직 증명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그리고 무주택 서약서 등이입니다. 평생 1회에 한해 주어지며 청약 신청자가 매우 적어서 낮은 경쟁률로 인해 신청만 하면 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 일대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 특별 공급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있어 국내 주택 청약은 가능하나 분양 당첨이 쉽지만은 않다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